안녕하세요. 다란색깔 박지원장입니다.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쉽게 말하면 바르는 프로페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는 프로페시아의 성분명이고요. 토피칼이라는 것은 바르는, 국소도포하는 국소도포제로 만들어진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이고요. 2018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리고 University of California, 얼바인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낸 논문이고,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에 대한 리뷰 논문입니다. 현재 FDA와 EMA 정식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는 바르는 미녹시딜, 토피칼 미녹시딜하고 오랄 피나스테라이드,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제제뿐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는 모발을 자라게 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먹는 약은 장기 복용을 제약하는 어떤 부작용과 연관이 있게 되죠. 따라서 그 대체제로서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를 연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메소드입니다. 임상에서 인체에 직접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를 적용한 연구 결과들을 다양하게 알아보았다 라고 돼 있고, 결과적으로 7개의 논문을 찾아가지고 모든 연구에서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가 탈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고, 두피와 혈중의 DH 농도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그리고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에 대한 현재까지 선행 연구들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약물의 전달, 이상적인 농도, 바르는 빈도, 부작용, 다른 탈모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쪽에 발전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GA,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의 발병 기전은 DHT하고 모낭에 존재하는 이 안드로겐 수용체가 결합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의 진피유두에 위치하는 5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서 환원되어서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서 DHT로 바뀌고, DHT가 이제 모낭의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먹는 피나스테라이드는 이제 아보다트하고 피나스테라이드 5mg 제제인 프로스카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 치료에 이제 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반감기는 한 5에서 6시간, 18에서 60세일 때,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8시간 정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죠. DHT는 약물 중단 14일 후가 되면 혈중 레벨이 원상복귀된다. 그리고 약물 중단 후에 약 12개월이 완전히 지나면 모발 성장은 탈모 억제 효과가 없어지면서 원상복귀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마자렐라에 의해서 20여 년 전에 처음 시도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역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부작용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자렐라의 이제 논문을 보면 97년도에 28명의 남성, 24명의 여성,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을 환자를 대상으로 싱글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스터디를 시행했고, 1ml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0.005% 솔루션 또는 플라시보, 이제 가짜죠. 위약을 이제 하루에 2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테스토스테론이나 DHT의 레벨에는 변화가 없고, 6개월 후에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를 사용한 그룹에서 눈에 띄게 탈모가 감소되는 결과를 관찰했다. 피나스테라이드 그룹이 73% 정도가 매우 효과가 있었고, 플라시보 그룹은 60%가 효과가 없었다. 토피칼, 바르는 피나 제제하고 다른 약하고의 병용 치료는 어떠한가? 2011년도에 미녹시딜, 그 다음에 피나스테라이드, 그 다음에 두타스테라이드는 아보다트의 성분명입니다. 이거의 결합제제인 MNX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조합으로 실험이 됐습니다. 먹는 피나스테라이드를 1mg,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랑 같은 성분이죠. 그거를 먹은 사람, 토피칼 MNX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바르거나, 또는 토피칼 케토코나졸 샴푸 주에 2-3회 정도 시행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한 그룹을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15명 모두에서 증상 호전을 보였고, 15명 중에 8명은 이 4가지 방법을 전부 다 시행했는데 30일째부터 빠른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MNX만 시행한 그룹은
3개월째부터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병용을 했더니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더라. 뭐 이런 거를 보였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또 건너뛰어서 디스커션으로 가면요. 아직 뭐 안드로겐 탈모증에서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는 아직 인펀시, 유아기에 머물 정도로 아직은 뭐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거고요. 많은 연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먹는 약이 전신부작용이 있잖아요. 특히 성기능 쪽으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특히 여성에서 이제 시도해 볼 만한 거죠. 이 먹는 약이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요. 그래서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제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수 있다. 운반체, 어떠한 형태로 바를 것인가, 겔이냐 용액이냐, 조합 비율, 장시간의 안정화 방안 등이 아직은 연구가 많이 미흡하고, 하지만 일단은 알려진 거로는 뭐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단독보다는 뭐 병용요법이 더 좋았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전신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효과는 먹는 피나스테라이드보다 특별히 떨어져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병용요법이 좀 더 효과가 있었다. 단독요법보다 부작용이 더 적고 효과가 있지만 아직은 evidence based research, 그러니까 증거 기반의 어떤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승인받지 못하고 있고, 또 아직 가격도 아직 미지수이다.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100% 찬성 반대라는 뜻보다는 이렇게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제제라는 것이 연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논문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특히 여성 탈모가 특별히 약이 없어요. 어떤 확실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은 막 끈적이고 바르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엘크라넬은 생각보다 약하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연구가 잘 돼서 피나스테라이드 제제가 좀 활성화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거는 안 나와 있고요. 앞으로 좀 잘 연구가 되어서 이런 게 활발히 상용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국소 도포를 해도 어차피 활성화 형태로 바뀌려면 전신을 어차피 돌아야 된다. 결국에는 부작용이 더 적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런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소개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